네, 이번 시간에는 SK를 사야 되나, SK텔레콤을 사야 되나, 둘 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난제예요. 이게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오를지를 몰라서 그냥 주가가 두 개 다 올라버린 것 같아요. SK텔레콤 이슈로 지금 SK 지주사까지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야 더 똘똘한 선택이 될까? 여러분의 최종 선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SK 주가가 많이 올랐죠? 7% 넘게 올랐습니다. SK 지주사는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많이 가라앉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오르게 됩니다. 지금 27만 4천 원, 예전에 최고가가 36만 원까지 갔었죠. 다시 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됐던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은 진짜 간만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8.48%가 올라서 27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한 달 넘게 계속 사들였었는데, 이런 이유였었나? 라는 게 좀 이제서야 밝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EO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3월 25일 목요일날 SK텔레콤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2020년 영업보고에서 SK텔레콤 매출이 18조 6천억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우리는 그동안 만원씩 줬는데 이번에도 만원이지만 분기 배당으로 이제 나눠서 주겠습니다. 라는 말에 주주들이 환호해서 주가가 올랐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이제 줄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원스토어라든가 ADT 캡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웨이브 11번가 팀의 모빌리티 이제 이런 것들이 줄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해줬죠. 4월, 5월부터 이것들을 풀어나가겠다.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겠다라는 걸 보면서 주주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말을 던져줬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은 단기 이슈로 인해서 오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를 뽑자면은 ICT 사업이 19년도에는 흑자였었고 2020년에는 3,200억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게 SK텔레콤 총 영업이익의 24%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든 거죠. SK텔레콤은 통신이고 그리고 밑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 하이닉스와 텔레콤이랑 비벼볼 정도의 이익을 냈다? ICT라는 사업이? 이런 거죠. ICT라는 사업은 이제 진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어디 미국에나 있는 기업들이 낼 줄 알았는데 국내에 있는 기업이 이거를 낸다? 굉장히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더 들어봤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AI 중심 회사로 도약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AI 중심 회사? 이게 뭔 소린가? AI는 진짜 내가 국내에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를 한 그룹이 직접 중심회사로 도약하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주들의 좀 마음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SK는 그럼 왜 올랐느냐라고 하는데 SK는 지주사의 정점이 있고요. SK텔레콤 그 밑에 이제 아들로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거래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SK,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이렇게 지금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좀 풀어야 되는 과제가 남았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느냐? SK텔레콤과 SK를 합쳐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손자로 있었던 하이닉스가 아들로 올라옵니다. 이런 작업들이 이제 올해 안에 진행될 것 같아서 이제 SK 지주사도 오르게 된 거고 SK텔레콤도 오르게 됐는데 둘 다 서로 수혜라고 지금 하는 거죠. 진짜 수혜는 누구냐라는 걸 한번 찾아보자는 게 위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SK 지주사 계열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다 있습니다. 모든 SK 그룹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브로드밴드, 바이오팜, 이노베이션, 텔레콤, ENS, 하이닉스, SKC, 네트워크스, 가스, 케미칼, 실트론, 머티리얼즈, 건설, 종합화학, 루브리컨츠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SK텔레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할까요? SK텔레콤은 똘똘한 애들을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 20% 가지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상장 예정인 원스토어 그리고 팀의 모빌리티 우버랑 합작한 팀의 모빌리티 가지고 있고요. 11번가 가지고 있고요. ADT 캡스 가지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가지고 있고 SK 플래닛, SK 스토어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통신, 뭐 IT, 뭐 이제 보안, 사물 인터넷 이런 관련된 거, 반도체 이런 것들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봤을 때 과거 먹거리보다
미래지향적인 먹거리들을 더 많이 계열사로 보유한 게 SK텔레콤이다. 그러면 SK라는 그룹은요, 보시면 통신이랑 정유가 이렇게 정점에 있는 회사인데, 이 정유 쪽은 미래 가치가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말고는 그다지 또 아주 미래 가치다라 볼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통신, 과거에는 그냥 통신은 그냥 그저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밑에 미래 먹거리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SK텔레콤 인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80년에는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했어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SK에너지가 된 거죠. 82년에는 유공해운, 92년에는 태평양증권을 인수해서 지금의 사세를 키웠습니다. 이제 결정타가 있었죠. 1994년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서 현재 SK텔레콤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특혜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그 정권에서 그 좀 예뻐해서 그렇게 줬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사실만, 팩트만 얘기하자면은, 그 이슈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슈는 일주일 만에 사업을 다시 반납하면서 사라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 추후에는 결국 또 다시 재인수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시작과 끝만 알게 되면은, 중간을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겠죠? 그때 이제 김영삼 정권이었었어요. 그 다음 정권에서 공개 매각 발표를 하면서 이때 주가가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급등해 버립니다. 공개 매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가장 비싸게 팔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가 껑충 뛰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인수를 안 하면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냥 통신회사를 새로 만들 것이냐 인수할 것이냐로 하다가 인수하자가 되면서 33만 5천원 주당에 인수했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비싸게 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년에는 지금의 SK그룹을 거의 스타덤으로 올려놓은 게 하이닉스 인수입니다. 이게 지금 SK텔레콤이 인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더 큰 몸집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는 OCI 머티리얼즈를 인수합니다. 이게 나중에 SK 머티리얼즈가 됐고, 그 이후에 시가총액이 껑충 뛰었죠. 아무래도 이제 SK가 가지고 있는 정유와 시너지를 많이 발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2018년에는 두 가지를 인수했는데, 하나는 이제 ADT 캡스예요. 이게 이제 보안회사인데요. 이걸 왜 인수했을까? 통신회사가 이걸 왜 인수했을까 했을 때, 그 당시 때만 해도 크게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이유로 인수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왜 인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암호통신 세계 1위인 IDQ를 인수했는데, 양자암호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이걸 왜 인수해? 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SK텔레콤 자회사로 들어가요. 그 당시 때 이해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3년쯤 되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굉장히 좀 멀리 바라보고 인수를 했구나.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것들을 인수하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최근에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게 이베이예요. SK텔레콤 인수하는 건 이베이인데, 그러면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서 어떻게 또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SK의 인수 역사를 보면은 이 기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수 역사에서 저는 어떤 힌트를 받냐면은 SK텔레콤은 아마도 구글을 꿈꾸는 것 같다. 통신 회사가 아니라 빅테크 회사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SK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SK텔레콤은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미래 먹거리를 가진 것들만 가지고 있다. 똘똘한 것들만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가장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인도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안에 지오 플랫폼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통신이랑 이제 뭐 쇼핑, 미래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SK의 그룹과 SK텔레콤의 관계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오 플랫폼에 뭐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뭐 구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지오 플랫폼에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 먹거리는 이제 통신, IT, 쇼핑 이런 것들인 거고, 실제로 그쪽이 앞으로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SK텔레콤은 숫자에 보이지 않는 미래 가치가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아쉬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산 대비 저평가는 SK 지주사가 훨씬 더 높아요.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가치 쪽에 좀 중심을 둔다라고 하면 SK텔레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인적 분할 비율이라던가 향후 합병 이제 비율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라는 거는 아직 시장이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SK가 가진 미래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원스토어입니다. 지금 기업 가치 1조 정도 평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원스토어 지분 52.7%를 가지고 있고요. 앱스토어입니다. 이제 SK텔레콤이랑 KT, LG 플러스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3사 앱스토어예요. 구글, 애플이 너무 많은 수수료를 떼니까 우리는 낮게 해서 우리도 수익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원스토어입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은 SK텔레콤이 50% 가지고 있고 의외로 네이버가 26%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게 지금 구글, 애플의 독점에 대항하는 어떤 연맹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상장할 때 어떤 가치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DT 캡스입니다. 이게 이제 SK 인포색이랑 합병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서야 알려준 거죠. 보안의 사물 인터넷 사업을 더해버리겠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AI를 넣게 되면은 와 되게 재밌어질 거예요. 2018년에 1조 3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SK텔레콤이 그 돈을 다 낸 건 아니고요. 이제 맥커리랑 같이 들어갔는데 55% 지분을 가져가고 7천억을 냈어요. 이 당시 때 어떻게 이렇게 싸게 인수를 했느냐? 원래 3조짜리였었거든요. 무관심 전략.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이랬더니 이제 맥커리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인수하자 했더니 알았다 했더니 제일 좋은 조건을 받아낸 거고 그렇게 해서 1조 3천억에 저렴하게 가져갔죠. 이게 ADT 캡스가 국내 2위 보안업체입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상장할 거로 예상되는 게 이제 콘텐츠 웨이브라는 건데요. 이제 OTT,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넷플릭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와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한국형 OTT. 이제 여기도 조만간 상장을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팀앱 모빌리티예요. 우버와 합작회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팀앱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율주행을 꿈꿀 거예요. 분명히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 서비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택시라던가 대리운전까지 하게 되면은 카카오와 한번 이제 또 한판 경쟁을 펼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경쟁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SK텔레콤이 카카오랑 경쟁을 하게 생긴 겁니다. 그럼 SK텔레콤은 사업구조가 통신회사인 줄 알았는데 좀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 뭐 월간 이용자가 1,300만 명이고 국내 1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인데 저는 여기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냐면 맛집을 잘 알려줘요. 보통 우리가 네이버나 뭐 다른 데 이런 데 보면은 그 약간 맛집이 블로그 작업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진짜 맛집이 맞아? 안 맞아? 이걸 모르겠는데 팀앱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정말 사람들이 찍어서 간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실시간 데이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대로 가게 되면 맛집이 많고 이 맛집이 또 그 계절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럼 내가 여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집, 겨울에 좋아하는 맛집, 때에 따라서 맞춰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외였었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만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가 되고 자율주행차로 넘어갔을 때 팀앱은 새로운 가치를 볼 수도 있겠다. 팀앱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팀앱 주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유망한 것 중에 하나가 11번가예요. 원래 11번가 자체로만 보면은 그렇게 유망하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국내 점유율 6%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은 빅3가 돼버립니다. 한 번에. 그리고 11번가 자체 가치도 의외로 커요. 2018년에 쿠팡 가치가 5조였을 때 11번가 가치가 2조 5천억 정도로, 그러니까 쿠팡에 뭐 비해서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가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 이번에 지금 쿠팡 시가총액이 84조죠. 그럼 11번가 시가총액은 얼마로 봐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도 딜레마가 있죠. 이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반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고요. 국내 시가총액 2위입니다.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데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97억이니까 대략적으로 SK텔레콤이 가진 지분 가치만 19조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래 먹거리 하나는 뭐냐면 AI입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SK텔레콤이 가장 잘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빅데이터 수집을 하기 좋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통신, 방송, 티맵, 보안, 쇼핑. 여기서 계속 들어오는 정보들이 고품질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내에서 AI를 가장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빅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SK텔레콤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구글 같은 경우도 포털 하죠, 유튜브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이 시스템 때문에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키워나갔잖아요. 거기에 뭐 구글 지도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AI가 발전되려면은 빅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K텔레콤 인적 분할 예상 시나리오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SK가 이제 가장 정점에 있죠. 할아버지입니다. 시총 19조. 그리고 그 다음 밑에 SK텔레콤이 21조고, 이제 손잡벌로 하이닉스가 있는데 시가총액 97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자가 몸집이 너무 커요. 이게 지금 SK의 그룹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증손자법이라는 게 있고 공정거래법이 있어요. 증손자법은 뭐냐면 손자가 밑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증손자로 들어올 계열사를 인수할 때는 지분의 100%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시중에 상장된 기업들 보면은 지분이 100%로 된 것들 없잖아요. 뭐 19%, 3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가장 몸집이 큰 하이닉스의 돈으로 밑에 계열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럼 결국 이거 한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공정거래법에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바뀐 거가 상장회사, 주식시장에 상장된 자회사가 계열사가 되려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라는 거죠. 아쉽게도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의 지분의 20%밖에 없습니다. 10%를 더 매입하려면은 10조라는 현금이 더 있어야 되는데 SK텔레콤이 지금 10조라는 현금을 들고 있지 못하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SK가 SK텔레콤을 아들로 두고 손자였던 하이닉스도 아들로 두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텔레콤을 통신이랑 지주로 나눕니다. 그럼 이제 텔레콤은 그냥 통신만 하는 사업회사가 될 거고요. 이 지주회사에다가 SK텔레콤 계열사들을 넣을 건데 몇 대 몇으로 나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주력 계열사들을 아마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 지주회사 밑으로 넣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통신회사가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아마 비율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통신 대 지주도 나눈다. 그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지분은 뭐냐면 SK텔레콤 통신 지분보다는 SK텔레콤 지주회사 지분을 몇 대 몇으로 주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있는 SK지주랑 SK텔레콤 지주를 서로 합칩니다. 그러면 이제 SK텔레콤 계열사들, 뭐 하이닉스를 기반한 계열사들이 SK그룹의 아들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손자에서 아들로 승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SK텔레콤 계열사들이 상장을 할 거죠. 이제 많은 현금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다시 또 밑에 손자 계열사들을 둘 수가 있겠죠. 향후 활발한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SK를 보유해도 SK텔레콤을 보유해도 결국은 지주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짜 계열사를 보유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비율이 몇 대 몇이 될 거냐, 지주회사를 많이 줄 거냐, 조금 줄 거냐라는 거, 그리고 이제 SK지주랑 SK텔레콤 지주가 합병할 때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될 거냐. SK가 유리하려면은 이제 SK텔레콤 주가를 낮추고 SK 지주사가 높아져야지만 유리해지는데, 그렇게 그룹이 원하는 대로 될 건지 아니면은 주주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오히려 SK텔레콤 지주에서 주가가 더 높아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볼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발표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아직은 변동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SK와 SK텔레콤은 누가 저렴한 걸까라고 할 때 몇 가지 지분을 좀 계산을 해봤었어요. 우선은 뭐 아까 얘기대로 SK 자체는 주가가 높아야 되고 SK텔레콤 주가가 낮아야 적은 돈으로 합병 작업이 가능해서 아마 초반에는 SK텔레콤 지주사 주가를 인기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조차도 꺼려지는 거겠죠. 아마 SK 오히려 지주사 쪽으로 돈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되려면은 애초에 그 SK텔레콤 사업회사에
매력적인 계열사를 던져주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산 가치 PBR로 보면은 SK는 0.82배, SK텔레콤은 0.81배. 거의 둘이 똑같습니다. 그럼 PBR로 나누게 되면은 뭐 누가 우위에 따라 알 수는 없어요. 시가총액 대비 매출인 이제 PSR로 하게 되면은 SK는 0.21배, SK텔레콤은 1.16배. 아무래도 SK가 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PER로 볼게요. 추정 PER로 보면 SK는 17.4배, SK텔레콤은 11.1배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SK텔레콤이 더 저평가로 볼 수 있겠죠. 서로 1승 1무 1패입니다. 배당 수익률로 보면은 뭐 SK는 2.6%, SK텔레콤은 3.7%인데 뭐 나중에 지분 희석할 때 배당 수익률 가지고 희석하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SK텔레콤, SK지주사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 있는가들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룹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거를 또 따로 모아서 한번 2탄으로 찍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공부를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같이 공부하고 의문점 그리고 하고 싶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